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날씨 굉장히 맑고요. 맑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운동 나갔는데,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 되게 좋았는데, 태양을 딱 제가 봤는데, 되게 더울 것 같아요. 오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후에 꽤 더울 것 같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3일자 데일리 뉴스 볼 텐데요. 자, 양도세 중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까지 30분 거리 용인 단독주택 땡땡땡. 자, 광고 패스. 자, 유튜브 볼게요. 안녕하세요. 포털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이제 포털 나오는 것 같고. 하반기 독서 시장은 소설과 유튜브셀러. 야, 이제 유튜브셀러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특히 북튜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소개한 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되는데, 뭐, 물론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경우에 이렇게 좀 협찬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책도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책은 제일 좋은 게, 서점 가서 보다가 이거 괜찮다. 그래서 그냥 여기 현장에서 보고 이게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서점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추천 받거나 이렇게 어떤 북 큐레이터죠. 그런 사람들 이제 소개받으면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유튜브가 대세가 됐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 좋은 걸 다 알려줘도 되냐? 유튜브 홈 트레이닝 강사로 나선 국가대표들 이거 하나 잠깐 볼게요. 자, 코어 강화부터 슈팅 훈련까지. 코어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어제 제가 알려드린 기사글에 코어 강화 운동 그 플랭크 소개드렸었죠. 그 말하는 코어예요, 코어. 그래서 유튜브 홈 트레이닝 강사로 나선 국가대표들 이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도 그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이제 도움 될 것 같아서 소개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작년 12월부터 그 회사에 있는 그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았는데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그 PT 해주시는 알려주신 분이 너무 잘 실력 있는 분이셔가지고 되게 운 좋게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뭘 해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PT를 받는데 너무 이제 좋아서 정말 이거 PT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건가 하고 한 3초 정도 고민했어요. 예. 그랬는데 음, 그 밖에 나와서는 지금 좀 그런 실력 있는 선생님을 제가 못 찾았는데 어, 확실히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누가 좀 봐주긴 해야 되더라고요. 자세나 그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런데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유튜브를 통한 홈 트레이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죄송해요. 조금 약간 시끄러웠죠. 제가 탁상용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잡음 들어가서 좀 시끄러웠겠다. 지금은 괜찮죠? 자, 그래서, 어, 김, 울, 울산 미드필더 김보경 선수도 있고, 제가 지금 채널은 다 지금 링크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김보경,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 KBK 풋볼 TV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좀 나올 거예요. 구독자 수 15,000여 명. 나도 조만간 빨리 저렇게 돼야지. 어, 그래서 김보경 선수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댓글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보경의 운동법을 따라해 본 뒤 조기 축구에 나가는데 파워가 향상돼 상대 선수와 부딪힐 때 버틸 수 있었다. 야, 이거 조기 축구. 그래. 오케이. 이게 탁구 국가대표 출신 김정은 선수도 있고요. 국가대표 김정은 탁구 클럽.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탁구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와, 80성개 영상,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대요. 좋다. 그리고 이제 홈 트레이닝, 어, 사이클. 우리 집에 사이클 있는데, 100만 킬로 사이클 아카데미. 좋다.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딱 보이죠? 좋아. 자세 나온다. 이렇게 좀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프면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유튜브는 뭐 이제 제목만 좀 볼게요. 퀴즈 유튜브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러네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버전, 이건 광고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역세권 소형, GTX B 노선 사실상 확정, 최대 수요지 송도 부동산 시장 들썩인다 해서, 어우,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보면은, 송도 더 땡땡 어디에 주목, 이 광고, 패스. 이런 거 많아요, 되게. 이게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걸러야 됩니다. 달라진 휴가 풍경. 지금 여러분들 휴가 많이 가고 계시죠? 휴가에서 이런 데일리 뉴스가 이런 재미없는 뉴스는 듣지 않으시겠죠? 근데 제가 어제 약간 민망하긴 한데, 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그냥 라디오처럼 제 거 유튜브를 틀어놓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우, 참 이런 말 하기 그러는데, 그냥 들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시티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잘 하는데, 시티가 한도가 1억 4천이었어요. 근데 1억 8천으로 이번에 늘렸고, 음, 뭐죠? 어, 얼마 전에 금리 인하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 날, 그날 바로 한도 늘리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 직장인이 꼽은 최악의 오피스 빌런 1위 책임 회피형. 오피스 빌런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피스 내에 있는 되게 악당. 그러니까 그 꼴배기 싫은 사람들. 저는 뭐라 그랬죠? 미미. 쌀미 그리고 만 미자를 써서 미미. 줄여서 뭐예요? 밥맛이죠, 밥맛. 책임 회피형.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글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이 책임 회피형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드렸던 제가 기사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직장인에서는 이거 하나 볼게요. 뭐였지? 이거였나? 4차 산업혁명, 그렇지.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부수입 쏠쏠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는 틈새 알바.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정보통신 IT와 관련된 건데, 그냥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부수입 쏠쏠하게 한다. 틈새 알바다. 이런 게 있는데, 오케이. 자, 상사도, 사무실도 없고, 상사도 부하 직원도 없다. 마음 내킬 때 하루에 1시간 일할 수도 있다. 돈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넘어 어딘가에 있는 회사에서 준다. 이게 단적으로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프리랜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이미 긱스타터인가 그 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외국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대신에 단점이 뭐죠? 어떤 사대보험이라든가 어떤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그거보다는 4시간 투입하는 것만큼만 대가를 받고 그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조정하겠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ICT 기반의 신종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틈새 아르바이트 종사자가 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례가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다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직업으로 바꿨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쿠팡 자차 배달 쿠팡 플렉스, 유아 돌봄 교육 서비스 앱 잘한다, 심부름 앱 애니맨, 소카 차량을 특정 장소로 탁송해주는 소카 핸들러 등 총 4개의 서비스를 일터로 두고 이들을 취재했다. 어허. 자, 봅시다. 애들 학원비라도 벌 겸 시작해본데 전업으로 뛰면 월 500은 벌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쿠팡 플렉스맨으로 이제 전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유심걸씨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었는데 남는 시간에 뭐 주말, 휴가 이럴 때 조금씩 해봤대요. 그랬더니 7월 한 달간 해봤더니 2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예 한 달 내내 하면 월 500은 벌겠다는 계산이 있어서 1년 정도 알바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년 해보고 나서 전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미리 준비해라. 이거고요. 오케이. 나중에 자세한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카페 아르바이트처럼 반나절 꼬박꼬박 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 기간에도 일할 수 있어서 좋다. 잘한다 앱을 통해서 평소 좋아하던 아이 돌봄 알바를 하고 있는 문여진 씨.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그 유럽에서 베이비시터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이 베이비시터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보통 흔히 말하는 이모님 아니면 뭐 친정 엄마 이런 사람들이 대신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젊은 여성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열어준 육아 매칭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20대 청년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아이디어 괜찮네. 여기서 위너는 여기 나와 있는 문여진 씨가 위너가 아니라 이 육아 매칭 앱을 만든 이 개발자가 위너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잘한다 앱을 알게 된 건 학과 카카오톡 채팅방이었다. 시간이 맞을 때마다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잠깐 해가지고 평소에 좀 아이 돌보기를 좋아했나 보네요. 다행이네요. 그 적성에 맞아서.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카페 알바보다 만족도가 높다. 왜냐면 카페 알바는 거의 하루 종일 아니면 반나절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름 알바에 대한 자부심도 크대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고. 고시원 운영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는 만능 심부름맨 헬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헬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가구 조립하는 것 좀 이렇게 재주 없으신 분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손재주가 별로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왜 크면서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한 건데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이제 수고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애니맨 이걸 또 중개해주는 그 어플이 있어요. 이것도 중개가 아니라 중개가이죠, 가이. 맨날 이런 것만 보이겠네. 오타 같은 거. 환장하겠네. 자, 그래서 이런 거 헬퍼로 일한 지 3년째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는 시간 짜투리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버는 거죠. 현재 헬퍼 등록수가 4만 명. 대학생이 27%나 되네요. 오케이. 자, 가구 조립은 흔한 미션이고 설거지, 김장, 대신 줄서기. 야, 이거 저기 청약 할 때 하면 괜찮겠는데? 심지어 바퀴벌레를 잡아주러 간 적도 있다. 야, 이거 못 잡는 사람은 못 잡아요. 저는 잘 잡습니다. 한 방에. 오케이. 그렇지. 간단한 일들이지만 누군가에겐 그 순간 절실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쏘카 같은 거 있잖아요. 쏘카 이용을 하고 그 쏘카 차량을 원래 있던 차고지로 이동해주는 쏘카 핸들러 서비스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 쏘카 같은 경우에 편하긴 한데 자기 본인이 있는 대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도와주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4가지 알아봤잖아요. 이 4가지를 해서 부수입을 버세요. 그게 아니고 2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그거 하나가 있고, 2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4가지 일들 있죠? 4가지 여기 보면은 요거. 요거. 이 4가지 지금 일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지금 본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일들이죠. 맞잖아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잠깐의 어떤 대체 대안으로 할 수는 있는데 길게 봐서는 이거는 힘들다. 그래서 항상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얘네들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단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지금 앉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위 단계, 그 위에 임원, 사장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쿠팡 플렉스라든가 잘한다, 애니맨, 소카 핸들러, 내가 이거를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정말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 이거 하는 회사 아니면 어플을 개발한 어플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용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계속 하면 안 되고요. 뭐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쿠팡 플렉스를 한다, 잘한다를 한다 해가지고 월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 100만 원, 200만 원은 좀 무조건 모으는 거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식, 부동산, 내 근로소득이 아닌, 지금 전부 다 근로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게 나 대신 돈을 벌게끔 만들어야 된다. 어, 내가 어플 개발도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어플 개발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올해 세법 개정안도 부동산 정조준한 거였다. 제목이 되게 좋아서 봤는데 그냥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리 내용이었어요. 조금 아쉬웠고요. 뭐 이것도 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패스하고 있고. 오케이. 자,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광고가 좀 많은데, 요거 하나 잠깐 보죠. 서울 아파트 값 5주 연속 상승, 강남 3구도 오름세 유지. 자, 이거예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KB 시세 이거 좀 봤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셨나요? 어제 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지난주와 좀 비슷하게 갔고요. 어, 이제 지금 이제 매경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언론사에서도 이제 한국감정원 기준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약간 한국감정원이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오른다. 그런데 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좀 보합하면서 상승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의 경우는 중랑구는 관망세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반면 성동구, 매물소진, 마포도 선호단지 매수세, 광진구 방학 이사 수요와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특히 광진구는 학군이 좋으니까.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서울 0.02, 전세도 서울 0.02에서 0.03 이렇게 나오는데 이따 KB 한번 볼까요? 좀 다를 거예요. 자, 강남 0.03이죠. 서초 0.04, 송파 0.03. 그러니까 어,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쪽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지방 수도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제 제가 따로 해놨던 그냥 요걸 보겠다. 요걸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매매 가격 7월 29일 어제 발표된 거고요. 자, 금주 상승률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서초가 0.25예요. 0.25. 아까 숫자랑 완전 다르죠. 0.25면은요. 이걸 연간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52주로 환산하면은 거의 한 12%, 13% 정도 나올 거예요. 10억이면 1년에 한 1억 2, 3천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0.3 정도를 되게 기준으로 잡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서초 0.25, 그 다음 마포, 강남, 송파, 다 좀 핵심 지역이죠. 남양주, 오우, 반가운데? 대구, 중구, 오우, 과천, 그리고 성남, 분당구, 동대문구, 노원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은 뭐 대전, 대구, 인천, 오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전세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세도 보면은 이번 주 상승률을 과천 0.29, 대전 성북구 0.17, 동대문구 0.16, 광명 0.12, 구리 0.11, 분당, 의왕, 양천, 광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숫자가 좀 비슷해요. 지난주하고도. 지금 계속 이렇게 좀 가고 있다. 어,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알려드린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번 주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였고, 나머지는 좀 주말이라 그런지 기사가 좀 볼만한 게 많이 없어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경제M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도 좋은데 경제M에 보면은 이렇게 또 괜찮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어디 보자. 뭐 월소득 30대 190만 원인 30대 직장인이 7년 안에 1억 저축하는 법, 바닷가 주변 1억대 아파트,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국세청 말만 믿었는데 가산세를 내라고 황당하죠. 그래서 딱 눌러봤더니 어우 제네시스 박의 친절한 부동산 예산 직방 칼럼 이번에 제가 쓴 거였고요.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어떤 납세자가 국세청에 문의를 하고 받은 대로 세금을 냈지만 가산세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왜 쉽지 않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질의 결과에 따라서 세금 내는데 가산세를 내라. 서면 질의로 어떤 납세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답변을 줬지만 그 답변 내용에 산식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보고 계산은 납세자가 틀렸겠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따진 거죠. 아니 너희들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틀렸으니까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국세청은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되게 억울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 경우에 좀 힘들겠다라고 말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양도소득세는요. 납세자가 본인의 납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신고 납부 제도라고 해요. 뭐라고요? 신고 납부 제도라고 한다. 자, 그럼 이와 반대되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하고 반대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부 부가제도라고 해요. 정부 부가제도.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부 부가제도로 이게 받은 거고 이 재산세가 고지서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 공무원한테 따지잖아요. 왜 잘못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거는 양도세 같은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 부가제도 재산세 감면 막 틀린 거 많이 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 발급해드릴게요 그러고 끝나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문의 창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면 질의 혹은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서면 질의는 뭐냐? 서면 질의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 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이에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즉 특정 사항이 아닌 세법 해석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속력이 없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서면 질의에 의해서 내가 국세청에서 자, 이 경우에는 A입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또 개별 케이스로 갔더니 A가 아니라 B나 C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안 진다. 국세청이. 자, 그러면은 좀 나는 좀 국세청이 책임을 지면 좋겠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얘는 정확해요. 얘는 정확한데 정확한 만큼 몇 가지 제한 요건이 있다. 자, 제한 요건이 뭐냐면은 본인에 국한된 거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 케이스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신해 줄 수 없다. 대신해 주려면은 세무 대리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 세무 대리인이라는 게 뭐 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 아니면 세무 대리인이 해야 되고 반드시 개인 그 특정 케이스를 다 이제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는 특정 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라 나온 결과대로 신고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 전에 질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어떤 결과를 내면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세청도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답변이 막 2개월, 3개월은 기본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막 심지어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 미리미리. 최소 3개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없겠죠. 근데 정말 금액이 크고 내가 세무사 상담 받았는데 세무사들도 이게 좀 의견이 갈린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거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신고 대행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서면 질의와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에 대한 차이점, 국세청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청 기한, 법정 신고 기한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사전 답변이. 그리고 해당 납세자의 특정 거래다. 그래서 우편 또는 뭐 전자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는 워낙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편하고 전자 직접 방문 이거밖에 안 돼요. 팩스 안 돼요. 그래서 우편 세종시 있어요. 직접 가셔도 돼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당의 질의에 대해서 과세관청을 구속한다.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 자, 그리고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상 세법 적용 판단 기준이 된다. 일반론적 견해 표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면 질의가 나와도 웬만하면 그거대로 된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하는데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뉘앙스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쪽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로 가셔야 되는데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잘 하셔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개만 알아봐도 시간이 벌써 막 이렇게 30분이 다 돼가요. 자, 그래서 딱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좀 이게 뭐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지금 예고가 되고 있죠. 87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해서 어떤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한 방에 쫙 다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힘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패를 다 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뭐 약간 답답한 면도 있긴 한데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잘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날씨 더울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저희 아들은 이 와중에 또 감기가 걸려서, 또 이따 봐서 안 되면 병원을 가서 좀 약을 타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감기 걸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특히 밤에 잘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아무리 더워도 배는 이불 덮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이불 잘 걷어 차지 마시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그래도 잘 드시고요. 갑자기 잔소리가 길어지고 있죠. 휴가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이니까 잘 보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해주시고 뭔가 치열업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곳에 가셔서 맛있는 차 한 잔 마셔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 소확행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3일 토요일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